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작은 빈틈을 찾아내려고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60대 이후의 삶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가장 쉽고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오늘 이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라는 피상적인 경고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교묘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연쇄범죄의 그림자는 특히 시니어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모든 범죄의 실체와 그들이 우리의 어떤 심리적 약점을 노리는지 그 치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헤쳐보지 않으면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범죄자들이 시니어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은밀한 수법을 꿰뚫어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60대 시니어분들이 이러한 연쇄범죄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는 대체 어떤 배경에서 드리워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여러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들여다보며 경각심을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먼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정보 격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젊은 세대만큼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한 온갖 범죄 수법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죠. 낯선 앱 설치 요구, 알 수 없는 링크 클릭 유도 등 기본적인 디지털 보안 지식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축소되면서 시니어분들은 때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외로운 마음의 틈새를 기막히게 파고들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쉽게 열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본능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 위태로운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오며 힘들게 일궈낸 자산은 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먹잇감이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차곡차곡 모아둔 소중한 자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시니어분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에 대한 강한 사랑과 헌신 또한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큰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거짓말 한마디에 부모는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곤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을 잔인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병원 의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건강 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시니어분들은 이러한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감정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의 가치를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혹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거짓 정보를 흘려도 설마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하겠어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접근하는 이들의 수법은 오랜 세월 사회를 신뢰하며 살아온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배경들을 모두 마주하고 나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깊은 경각심이 동시에 피어오르실 겁니다. 아, 나도 충분히, 혹은 우리 부모님도 언제든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공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동기가 되어야만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가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인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위협들이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그들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연극처럼 그들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로 어색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동결될 위기다라는 식의 문자를 갑자기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죠. 특히 검찰이나 경찰, 심지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할 때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공포감과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가 위험해진다거나 계좌가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틈도 주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시니어분들의 깊은 부모님 마음을 잔인하게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또 다른 교활한 방법은 스미싱입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식인데요. 택배 주소지 확인, 건강검진 결과 조회, 모바일 청첩장 같은 일상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이런 걸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을 파고들어 한순간에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빼앗아가는 아주 지능적인 범죄죠.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정보에 익숙지 않은 시니어분들이라면 이러한 교묘한 함정에 더욱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행위인 거죠. 이처럼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급박함을 유도하여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공포를 조성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죠. 또한 권익 있는 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거나 동정심을 유발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해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시니어분들의 선량함과 사회적 신뢰를 잔인하게 역이용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수법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사회 현상을 빠르게 접목하여 더욱 교묘한 형태로 변신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색깔을 바꾸듯 범죄 수법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죠. 어제의 예방법이 오늘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은 경각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악랄한 범죄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의 약한 마음을 이용할까 하는 분노와 함께 나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경각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놀라움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인 사전 예방을 위한 단단한 방패를 세울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만 하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시나리오를 넘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노리는 이 교묘한 범죄의 덫을 어떻게 피하고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상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때 자녀나 손주들이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반복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수상한 앱을 구별하는 요령이나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 그리고 온라인 뱅킹 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요령 등을 차근차근 익히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범죄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주로 심리적인 압박감과 긴급함을 가장한 메시지로 접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시도하곤 하죠. 이때 발신자 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자에 포함된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은행 혹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일까 봐 걱정되신다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열린 소통은 연쇄 범죄 예방에 있어 그 어떤 방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수상한 문자를 보게 된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거나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침묵하면 범죄자들은 그 틈을 노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 또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새로운 정보나 주의사항을 꾸준히 공유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을 때 비난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러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굳건한 연결망이야말로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연쇄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지지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게 될 겁니다. 함께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번 없이 118번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 같은 전문 상담 전화는 물론 각 은행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이나 이체 시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고액 현금 인출 시 지연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예방책이며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하더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연쇄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네, 3회차 대본에 이어 4회차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범죄 피해를 인지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곧바로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해 주십시오. 112는 범죄 신고는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창구입니다. 만약 사이버 범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라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피해를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신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기관에 연락하는 일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계좌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 금액이 인출되거나 추가적인 금융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상한 전화나 메시지의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입출금 내역, 사기범이 보낸 문서나 이메일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주변의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끄럽거나 자책감에 숨기려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더 큰 고립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망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법률 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연쇄범죄는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노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갇혀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지식과 단호하게 행동하는 의지가 바로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불리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범죄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니까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60대 시니어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부모님, 이웃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지식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